we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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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ake up 이제 눈을 떠 가자 춤 속에서 Wanna be on my way up it 날 가둔 경계선 네 이룰 따윈 집어쳐 Wanna be up it 꺼진 줄 알았어 내 맘속 타던 여름이 달콤한 입술로 날 길들인 이 property 놈의 거친 luxury blue pill 같이 나는 같네 yeah. Tell me do I get blessed or do I get cursed I just want to know 유산같이 꺼내진 승리 주면 뒤에 감춰진 비밀 마련했을 사각관에서 춤을 추던 나였어 Don't wanna say 이제 기다린 진실이 나를 불러 멀리서 나를 불러 Just stop Don't tell me what to do 혼자 같은 저주 이 저주 속에 I'll be okay No pain, no pain 잡힌 너머의 line 우린 현실로 faded 이 거짓들 사이 인생 속으로 dive And I walk like a lion 내 역사를 난 making 몰라 정답 따윈 내 방식대로까지 Goes on and on Wake up 이제 눈을 떠 가짜 주복 속에서 Wanna be on my way up it 날 가둔 이 경계선 네 이루 따윈 집어쳐 Wanna be up it I don't want 흩어져리 그 정답 이제 난 잊지 않아 날개 꺾어놓은 그 line Don't wanna miss 아직 숨쉬는 나 다음에 나를 불러 멀리서 나를 불러 Just stop Don't tell me what to do 혼자 같은 저주 이 저주 속에 I'll be okay No pain, no pain 잡힌 너머의 line 우린 현실로 faded 이 교수들 사이 현생 속으로 dive In a walk like a lion 내 역사를 난 making 몰라진 나 따윈 내 방식대로까지 Goes on and on Wake up 이제 눈을 떠 가짜 춤 속에서 Wanna be on my way up it 날 가둔 경계선 네 이룰 따윈 집어쳐 Wanna be up it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민승님이 청해 주셨어요. 강민승님 네. 고맙습니다. 네. 엔하이픈의 블레스트 베스트 커스트. 커스트. 어우, 축복받고 저주받고. 저는 처음 듣는 곡이고 저도 선배도 예, 처음 바로 듣는. 볼륨을 내리시던데.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돌인가 봐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나. 약간 오로지 이런 식으로 하자 BTS인가. 이거지. 아니 엑소라니까요. 엑소.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좋았어. 아니 저도 좋아. 솔직하게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안 좋아하고 모릅니다. 네. 좋아요. 자, 적대 엔하이픈.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찌찌찌찌찌찌 금이 가는 모습. 엔하이픈 유명해요? 아, 나 유명한 거 엔하이픈은 혼날 것 어떤 같은데, 팀이에요? 팬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몰라. 큰일 났다. 우리 엔하이픈 스태프들이 팬들 모르는데 이제 우리 채널 우리 큰일 났다. 테러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자, 빨리 나중에 넘어가죠. 뉴스 아, 가겠습니다. 어려워 아이돌. 네. 좋아하는 아이돌. 네. 소녀시대? 네. 자,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래도 아, 참. SES 안 나온 게 어딥니까? 아, 네. SS 좋죠. 자, 아이. 제목이 떴습니다. 네, 집에 한번 하죠.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샘플이 너무 많아서 나눔합니다. 당근마켓에 이런 게시물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고 이게 하는데 불법이구나. 이게 불법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바니걸스. 삐까번정님 바니걸스라고 하셨습니다. 바니걸스 알아요, 조원 씨? 몰라요. 다행이다. 이거 알면 완전 나이 많은 거죠? 몰라요. 처음 들어요. 우리 교수님은 바니걸스 교수님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바니걸스. 네. 옛날에 유명했죠. 네. 뭐.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들고양이들도 아십니다. 뭐 대충 알죠. 바니걸스는 옛날에 유명했어요. 네.
길고양이들도 모르죠. 쳐봐야겠다. 좀 더 검색해 볼게요. 예. 자, 어쨌든 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동안 모두 5,400건이 넘는 불법 거래 글이 올라왔대요. 자, 어떤 품목이 금지 거래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홍삼, 유산균, 비타민, 뭐 루테인 이런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건강 이런 거는 기능식품은요. 아무나 거래할 수 없구나.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그렇군요. 따라서 네네. 이 판매업,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샘플도 팔면 안 돼요. 화장품은 홍보용 화장품, 소분 화장품은 화장품 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받은 거 보면 재판매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나눔은 판매가 나눔도 아니라 아니죠. 그 그냥 게시글 주는 자체가 건데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그것도 안 거기 돼요? 게시글을 올리는 목적 자체가 매매 목적이고 상거래 플랫폼이기 몰랐어요. 때문에 올리면 안 됩니다. 유념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철분제, 제산제, 파스 같은 의약품 약사법에 따른 조항으로 그쵸. 팔면 안 되고요. 법도 법이지만 의약품 중고거래는 식약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전성과 효과성 확인할 수 없고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은 종량제 봉투 안 됩니다. 담배, 주류, 또 수제청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신기하다. 몰랐어요. 그게 저도. 아마 살균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동물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 모유 착유기도 안 됩니다. 의료용 흡인기, 창상피 목재 이게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총포, 도검, 화약 같은 무기류 안 되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밀리터리 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용 장구나 신형 군복 이런 군 관련 용품도 판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런 게 금지 품목이라는 거 알고 아니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오늘 몰랐어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네. 전해주신 게 KJ님도 안 되는 게 많네 안 되는 게 하셨고 많아요. 네. 지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도 놀라셨을 네. 듯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들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46% 정도가 이렇게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플랫폼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 공지사항을 누가 뭐 들어가서 세세히 읽어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은요. 사업자에게는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한 거 정보를 그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게시를 하고 유통을 강력히 차단하라고 권고했고요. 소비자들에게도 거래 불가 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 회사에서 예를 들면 금지 품목을 제목에 올려요. 네, 그럼 그러면 안 되게 팝업을 해줘야죠. 떠서 안 그렇죠, 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그런 식으로 가게끔 필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야, 우리를 엄지 커플로 불러주시네. 나쁘지 않은데요? 어머, 우리 둘이 동시에 이렇게 했어. 찰리 채플린님. 저까지 끼면 뭐 엄지배. 엄지배. 엄지배? 엄지배는 뭐죠? 엄지배는 뭐죠? 네, 그냥 엄지로 할게요, 교수님. 제가 배시니까. 우리 교수님 오디오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얼른 넘어가야겠네요. 네, 8초 후에 배종호 교수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네. 싶으셔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 정치 수다를 떨러 오셨습니다.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네. 엄지배가 진행하는 화요일에 엄지배. 프리데스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문제 재밌네요. 오늘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인사 참사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까? 너무 늦었죠. 네. 사실 뭐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그런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일이나 끌었다. 네.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부담됐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짜증을 던져줬는데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부담된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포기한 그런 발언 내놓으니까 스스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역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정치자금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요. 네. 국회의원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정치자금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네. 이 정치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렌터카 비용으로 1,800만 원 쓴다라든지 심지어는 배우자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용도 34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관 후보자에서 졸지에 범죄 혐의자 해가지고 수사 대상자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물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과거의 선택이 오늘날 발목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본인이 설마 청문회 대상까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평소에 잘 삽시다. 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지행크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뭐 엄지배니까. 교수님께서 야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야심은 없고, 네. 네, 평범합니다. 두 분 다 워워 좀 자, 컴다운하시고요. 야심이 있나? 아니요. 네. 아니 지금 7월 5일이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3번째 낙마자가 나와요. 세 번째 낙마자 심각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만 2명.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뭐 기자 질문도 나왔지만 사전 검증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사전에 검증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명의 낙마자들 다 사전에 검증 가능한 거죠. 네. 먼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같은 경우는 아들, 딸 두 사람이 이제 의대에 편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충분히 검증 가능한 문제였고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역시 정치자금 관련이니까 뭐 이것도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다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건데 결국 이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낙마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낙마해가지고 대타를 넣었는데 그 대타도 또 낙마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라는 현안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집행예산이 100조나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연거푸 낙마했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문제가 있고 일단 인사 스타일 관련해서는 네 사람만 쓰는 거예요. 친구 내지는 뭐 학교 선후배 내지는 뭐 검찰 출신 아니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인사 방식은 분명히 좀 바꿔야 되겠고요. 더 문제는 인사 검증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추천과 또 그리고 검증이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추천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사기획관, 복두기. 근데 이 사람도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검증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속된 말로 한통속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 딱 개입하면 감히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제2, 제3의 낙마, 또 제4, 제5의 낙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없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론이 다 이런데 언론조차 보수 언론조차도 이번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조금 의아합니다. 뭐라 그래?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 추가 질문이 나왔더니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생각의 집이라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명이나 낙마를 했는데 여기다 대고 전 정권에 비해서 뭐 자질이나 도덕성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받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의 낙마자 다 도덕성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거든요. 일단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들, 딸 편집학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해서 이게 도덕성이고
그리고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결국 아까 말씀 잘했지만은 이것도 도덕성 문제고, 그리고 김일철 장관 후보자 낙마도 결국 도덕성 문제인데 여전히 자질하고 도덕성에서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데드크로스는 뭡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걸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 지지율. 근데 처음에는 한두 군데 나왔는데 지금 두세 군데, 뭐 네 군데, 다섯 군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 정도가 더 심화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예요. 특히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인사가 문제다가 18%. 네. 두 번째가 경제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더 문제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식의 인식 상당히 위험하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니까 박순애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했어요.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근데 여야가 이제 원구성에 합의했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됐잖아요. 인사청문회 이제 열 수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기다리지 않고 임명하면서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한마디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니까 30분 만에 전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건 바로 뭐 마치 했군요.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3명이나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또 두 번째 대타까지 낙마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박순애 장관 후보자까지 또 낙마하면 두 개 자리 낙마를 해가지고 대타 넣었는데 또 둘 다 낙마하면은 엄청난 인사 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임명을 강행한 건데 그것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이건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왜냐? 네. 지금 박순애 이제 장관이 된 거죠.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 문제. 수치가 그리고 높았죠. 두 번째,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제자 갑질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연 이분이 인사청문회에 검증대 위에 올라가면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음주운전 전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니까 좀 죄질이 나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론 음주운전에 과언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취 상태가 음주운전 취소 기준이 뭐 0.1인데 이것보다 2.5배나 더 높을 정도로 만취가 됐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됐으면 겸허하게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검찰이 상당히 봐준 것 같아요. 약식 기소, 벌금 250만 원. 근데 여기에 또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선거 이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 처벌도 안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교장 승진도 안 됩니다. 아예 배제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20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영이 서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전문성도 또 문제예요. 이분은 행정 분야의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는 아니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임명은 지금 됐지만 앞으로 과연 남은 장관의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좀 배정호가 걱정이 됩니다. 네. 잠깐 지 선배 질문하시기 전에 지 장군님 마이크 소리가 좀 작다는데 괜찮나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장군님. 남은 질문이 좀 남은 질문이 좀 많은데 우리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답변을 조금씩만 짧게 줄여주십시오. 네, 포인트만. 네. 네. 또 다른 인사 이슈가 또 불거진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입니다. 송웅렬 서울대 교수,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 과거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는데 이 발언이 수위가 발언이 상당히 좀 심각해요. 네, 좀 1학년 로스쿨 네. 학생들 100명 있는 상황이 일단 예. 첫 번째 만취 상태였다. 네. 그래서 학생들 너는 중상이야, 너는 중하야, 외모가 중하야. 너는 외모가 상이야. 학생들을 성상품으로 네. 취급했다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 잘못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해가지고 네. 당시에 사과를 사과를 했어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사과 안 하면 뭐 대자보 붙이겠다 그냥 네. 난리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입장문 내가지고 다시 한번 네. 깊이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분도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예요. 네.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원래 이제 거론됐던 사람이 이제 강수진 씨라고 카풀 인연이 있던 네, 네. 검사 출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 안 되나? 그럼 대한민국의 인사가 사기업처럼 해야 되나? 아니야. 사기업도 이렇게는 안 해. 사기업도 다 공채로 뽑는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뭐 짧게만 짚어도 되겠는데 네. 국정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여러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인사 낙마가 이어지면은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사가 만사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간다? 그러면 더 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지율은 신경 쓰지 예, 않겠다. 매는 장사가 없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지지율은 뭐 의미가 없다?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국민의 소리니까 경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더구나 여소야대 정권이거든요. 여소야대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집권 초기에 개혁을 못해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되고 일단 첫 번째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를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본인 멋대로 하는 인사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자, 네. 그럼 이번에는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의장단은 선출했습니다. 30분 네. 만에. 근데 의장단 선출 자체도 굉장히 늦었는데 네. 의장단 선출만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만 했습니다. 네, 왜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네. 매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제대 의장단 선출만 했다고 제가 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뭐 상임위 구성도 안 됐고 제대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걸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회초리 얘기하니까 네. 시청자가 듣고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몽둥이 얘기하니까 더 몽둥이 좋았대요.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철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얘기를 듣고 의장단은 선출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같아요. 뭐 아마. 그런 것도 같으십니까? 네. 근데 지금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만 해놓고 네. 뭐 사개특위 문제 또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평행선. 그래서 몽둥이로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철퇴가 철퇴를. 가야 네.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상임위를 빨리 구성하겠군요. 지금 한마디만 얘기하면 지금 철퇴를 경유 하셨습니다. 물가가 50% 네. 1년 만에 감자 물가 37% 아유. 그러니까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라는데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네. 네. 그 상임위 철퇴가 배분이랑 그 사개특위 구성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여야의 그 셈법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별로 하나만 한 건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 네. 보니까요. 짧게.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 과방위 다 문제예요. 음. 자, 운영위는 국회 운영 총괄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꼭 불러 세워가지고 네네네. 검찰 인사 편중을 따지겠다는 거고 집권 여당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지금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서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행안위는 지금 검찰국 신설 내지는 이제 검찰 통제 문제니까 이거 여야가 서로 싸우고 있고 네네. 과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상혁 네. 지금 방통위원장 이거 뭐 알바 낀사라고 지금 여당은 때리고 있고 지금 또 야당은 여기만 또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전선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 전선은 전선이지만 민생은 민생이다. 경제 대책은 대책이다. 따라서 이 대책을 안 내놓으면은 국민들의 철퇴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 게다가 지금 국회 전체로도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당내도 뭐 마찬가지로 야도 또 난장판입니다. 여야 다 난장판입니다. 네. 자,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회 룰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쟁점. 첫 번째 예비 경선의 룰을 좀 바꾸겠다. 어떻게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네. 높였죠. 과거에는 지금 100% 중앙위원회에서 예비 경선해 가지고 후보자를 압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30%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반영하겠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이 아무래도 당심과 민심이 좀 괴리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본경선도 국민 여론조사 경선 비중을 당초에 15%에서 25%로 15% 늘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대위에서 다시 원상복귀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 투표가 1인 2표제인데 한 표는 권역 후보를 찍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 편중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네네. 건데 오히려 이렇게 강제 투표로 권역 후보를 찍게 하면은 지역 편중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런 중요한 룰의 문제를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상호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왜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룰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민감하거든요. 네. 민감하죠. 각 계파별로 후보별로. 근데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전 전당대회 논의구나. 준비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 서로 말이 달라요. 사전에 충분히 했다. 웬 말이냐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지금이라도 만나서 정리하지 않으면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양쪽에서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잘 정리가 될 걸로 보세요. 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친명에서는 지금 뭐 기자회견 38명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뭐냐?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다. 그게 무슨 얘기냐? 중앙위에서 100% 예비 경선하면은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컷오프 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 97그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야,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폐지해야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이걸 좀 없애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강화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요구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당원들만 하면 이재명 압도적으로 끝나니까. 네. 또 민주당 지지층 성향으로만 하면 압도적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도 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결국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룰의 전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되니까 이거는 빨리 지도부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분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뭐 민주당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모레 7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나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오리무중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은 양쪽이 다 분명한데 난장판이군요. 왜 오리무중 난장판이냐? 네. 7월 7일 날 윤리위가 제대로 결론을 낼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의견이 결론을- 갈리더라고요. 네. 안 내도 문제예요. 그럼 더 산으로 가고 내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성상납을 주장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측은 지금 뭐 이준석 성상납 네. 증거로 박근혜 시계가 있다 라면서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7일 날 직접 소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명을 뭐 얼마나 끌지도 문제고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요 본인이 결사항전하는데 첫 번째 재심을 요구합니다. 지금 그리고 1분 두 번째 30초 남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사항전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 지지율이 최저인데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가 과연 제대로 징계를 할지 네. 안 해도 문제.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네. 결과 오늘 말씀 보시고 잘 다음 들었고요. 주에 또 네. 분석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일 1분 네, 20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진짜 가시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단독 취재 기사입니다. 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대통령실 직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한 여성이 1호기에 같이 탑승하고 순방에 동행했던 것으로 MBC 취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 신모 씨입니다. 왜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에 전용기까지 같이 타고 동행을 했을까요? 어떤 자격으로 여기 탑승을 했고 어떻게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을까요? 신 씨의 순방 동행에 든 비용은 대통령실에서 냈을까요?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부분인데 오늘 단독 취재 아이템 뉴스데스크 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뭐 물가입니다. 6월 물가가 소비자 물가 6% 상승했습니다. 1년 하루 전에 종일 비해서. 나오더라고요.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근데 7월에 전기가스 요금 올랐잖아요. 그거 올랐죠. 반영 안 됐고요. 휴가철 시작되면 서비스 물가 더 뛸 수 있습니다. 더 오르겠네요. 그래서 통계청도 7%를 찍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섭게 뛰고 있는 물가가 도대체 언제쯤 진정이 될까가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4분기가 시작되는 가을쯤에는 좀 주춤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가도 주춤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지금 물가 상황 살펴보고요. 네. 이 물가 언제 좀 어떻게 될까도 그 경제부 기자가 출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유행 조짐까지 네. 본방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